아동의 평균 눈높이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 지금 왜 아동 권리인가? 정병수 사무국장님은 현재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님을 맡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노원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유독 자주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속화되고 있는 출산화 수 감소 역시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의견 남겨주셨을 텐데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복잡성, 지역성, 분절성, 의존성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복잡성.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첫 번째 이유, 복잡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이슈 역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이는 그냥 낳으면 알아서 잘 큰다는 이야기를 곧잘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안전, 교육, 교통, 의료, 경제 상황, 가족이나 이웃관계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의 미디어 환경까지 아동과 관련된 이슈는 빠르게 증가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가정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성.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받게 된 두 번째 이유인 지역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듯이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정 중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즉 재정의 자립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의 활성화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정책, 예산 등을 가속화하게 되리라 짐작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성은 아동의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바로 앞서 언급한 마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절성. 다음으로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받게 된 세 번째 이유, 분절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연령 정의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의 연령이나 영역에 따라 기준도 다르고 관련 부처도 다릅니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안은 시, 군, 구청으로 가야 하고 유치원과 관련된 사안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가야 합니다.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책의 분절성은 때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분절된 정책이나 제도, 일부의 노력이나 변화가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의존성.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받게 된 마지막 이유인 의존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의존성입니다. 아동은 그 연령이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언어 표현이 발달 중인 영유아의 경우나 성인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요청하거나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고 주어진 환경이나 제도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성의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아동이 독립적 주체보다는 의존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정책 결정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성인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결정은 성인의 몫이기에 보다 아동을 고려하고 아동 친화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마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아동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나타나도록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의존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존성은 경쟁적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로 인한 불안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과 아동 스스로 시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마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을은 이미 존재합니다. 읍, 면, 동, 시, 군, 구, 광역, 시도까지 다양한 행정체계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의 노력, 그냥 노력 정도가 아닌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복잡성, 지역성, 분절성,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마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동을 중심으로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 마을이 아닌 모든 아동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아동을 위한 노력의 기준과 원칙, 그것이 바로 아동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83곳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동 권리입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나 아동 친화도시 역시 아동 권리 증진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는 늘 아동 권리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동 권리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